네, 안녕하세요. 최신대담 신선생입니다. 네, 최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예, 지금 갑자기 저희가 소집됐는데요. 예, 이 선생님,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고. 네, 제가 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또 이렇게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긴급하게 좀 소집을 드렸는데요. 이 대학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도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좋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씀 빨리 하시죠. 예, 저희 대교협에서는 일단 그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따라서요, 뭐 사전 예고 및 전형 일정 준수하는 부분, 그리고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 그리고 전편 입학 시 월반 미인정, 그리고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형 지원 자격 표준화에 대한 내용 등을 준수할 것을 안내를 하고 있어요. 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사전 예고 일정 준수하고 검정고시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만 이제 기본적인 큰 틀에서만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사항에 따라서 이제 사전 예고의 준수나 뭐 필수, 의무화, 뭐 하여야 함 이런 표현들 기본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들 이것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외의 내용들 어떤 정리해 주실 부분들이 필요한 영역이 그렇다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계속 대기업의 판단을 맡기는 그런 문의가 많았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문의를 주시는 것도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보다는 대학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의를 대학 쪽으로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정해주지 못하는 부분, 교육당국에서 정해주지 못하는 부분은 대학 자체 판단으로 맡기는 그 영역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이제 어떤 학생 학부모들도 어떤 거는 이제 대기업에 물어보고 어떤 거는 학부모님 그 대학한테 직접 문의할 그런 이제 순서가 정해지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럼 대학이 자체적으로 뭐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나 그런 기준들 그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일단 그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좀 자세히 훑어보시면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 앞서 저희가 정리해드렸던 그런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빼고는 대학 입학 전형 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학별 지금 위원회는 대학별로 맞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다르거든요. 전형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 다른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학기 인정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뭐 예를 들어 2학기짜리냐, 3학기짜리냐, 4학기짜리냐 우리가 학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학기 인정 뭐 우리는 몇 학기로 인정한다, 이수로 인정한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정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똑같은 2학기제뿐만이 아니라 뭐 3텀, 4학기제 이렇게 있는 것들은 대학이 판단할 그렇죠. 말씀이시죠? 저희가 뭐 이렇게 판사처럼 무자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상황인지라 뭐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3국 수학사에서 인정 여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인정을 해주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 공식 서류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기본사항에 어디에서도 제3국 수학인정 사유서라는 게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00% 인정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13년제를 어떻게 인정할 거냐. 요새 13년제 말이 진짜 많거든요.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13년제를 우리가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를 인정한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12학년제고 24학기 기준인데 거기에 대한 인정 기준은 그 학교 스쿨 프로파일을 봐야 되고 우리가 그 나라별로 1학년을 어떻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류를 보고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대학에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건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긴 하는데 뭐 이혼, 재혼, 국적 변경, 미혼모, 친권 뭐 이런 기타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복잡하죠. 네, 이거 제가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정말 싫은데 저희 보고 이혼을 언제 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재택 지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이혼해야 되냐, 뭐 내가 법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인정이 되냐, 저희도 몰라요 이거는. 말로만 듣던 그런 위장.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재혼을 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언제부터 들어와가지고 그날 뭐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며칠부터 같이 있어야 되냐, 이런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정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별로 사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 개인적이고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다 대학 입학 전형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혼 말씀하신 거 보니까 되게 이런 불법이나 편법 사례들 이거 진짜 근절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철저히 좀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검증하려면 이거 하시는 김에 시간 괜찮으시면 이거 제출 서류들 이렇게 필수 서류들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얘기 좀 안내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이해하시는 김에?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이 제출 서류는 그 필수 서류가 되겠고요. 첫 번째,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초중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사실 증명 발급 신청 위임장, 영권 사본, 재외국민 등록 등본, 부모 중 1인 재직 증명서가 있습니다. 예. 여기 뭐 위에 세 개는 이제 학생 관련된 서류고, 그 밑으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부터는 부모, 학생 뭐 이렇게 가로쳐 있는데, 이거는 뭐 그 3명 다 필요한 서류입니까? 예, 이 서류들 같은 경우는 부, 모, 학생 기준으로 각 한 부씩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서류들은 이제 2% 이내 이제 3년 과정에 대한 표준화 지원 자격 제출 서류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밑으로도 이제 뭐 재직 관련된 서류 중에는 뭐 현지 취업자나 뭐 현지 자영업자에게만 해당하면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따로 이제 본인들이 모집 요강에서 안내되는 서류들이 이거랑 같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뭐 저 죄송한데 한마디만 좀 해도 될까요? 그 서류 관련해가지고, 이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좀 여기서 언급을 좀 해드리면요. 저희 기본사항에 보시면 부모 중 1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모 중 1인 재직 증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구든 재직을 하시게 되면 그 조건에 상관없이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오냐면, 아빠가 일을 그만두고 엄마가 일을 시작했는데 지원 자격이 인정되냐, 이런 문의가 진짜 많습니다. 네네네. 해외 근무자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하시겠네요. 쉽게 이해하시고, 그럼 서류는 그럼 3년이 안 되는 재직 기간은 이제 부모 중에 한 명이 계속 채우시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빠만 일하라는 그런 건 저희 고정관념이니까. 맞아요. 맞벌이 시대에 이거는 어쨌든 부모님 중 한 분만 내시면 되는 서류고, 저희 그거 들으면서 좀 드는 생각이, 이 재외국민 등록등본에 이것도 3명 다 내려면은, 근데 이거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 재외국민 등록등본 안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서류 받으셔가지고 그분에 대한 거 증빙하시면 되는데, 뭐 외국인 등록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거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나라에 있었던 살았던 뭐 거주 사실 증명. 맞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이 부분 좀 듣고서 학생 학부모님이나 또 대학 분들, 관계자들, 7월달에 접수 바로 시작되는데, 대학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대기업에서 표준화된 지원 자격, 그리고 제출 서류에 대한 영역들 확실히 구분해서 혼란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성과가 있으셨나요? 긴급 소집? 저는 좀 후련한데 어떠신가요? 뭐 저도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듣는 분들이 어떻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정리는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쁘신데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